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손종학 교수입니다. 최근 야당 대표이자 유력한 대권주자의 한 분에 대한 선거법 위반의 상고심 재판이 전원합의체로 회부되면서 많은 뉴스가 쏟아졌습니다. 그리고 그 뉴스의 쟁점 중에 하나는 만약에 대법원에서 항소심 판결이 취소되는 경우에 어떻게 누가 어디에서 재판할 것이냐라는 것과 관련해서 파기자판, 파기환송, 파기이송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서 오늘은 대법원에서의 파기 재판에 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제 채널은 정치적인 색깔을 띠고 있는 채널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법학자로서 그리고 법조인 입장에서 일반적인 법 이론을 설명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지 누구에 대한 선호라든가 이런 것이 관여될 여지는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 우리 시청자분께서도 이해를 하시고서 이 동영상을 시청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상고라는 것이 있는데 상고란 뭐냐면 대법원의 원심 판결이 잘못됐다고 하면서 불복하는 것을 상고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이루어진 절차를 상고심 절차라고 하고요. 형사사건에서도 2심 판결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2심 판결에 대해서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형사 피고인도 상고를 할 수 있고 검사도 상고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랬을 때 대법원에서는 이 상고심을 하면서 원심 법원인 2심 법원의 판결이 잘 됐는지 못 됐는지를 판단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때 원심 법원이 2심 법원의 판결이 문제가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잘된 판결 같아 라고 한다면 상고심인 대법원에서는 피고인이라든가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상고 기각 판결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 만약에 2심 법원 판결이 법리적으로나 증거법적으로라든가 사실 문제에 있어서 잘못된 것 같아. 그렇다면 다시 재판을 해봐야 될 것 같아. 라고 했을 때, 즉 2심 법원 판결이 잘못됐을 때 이거를 취소한다 하는 의미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파기라고 하는 거예요. 즉 2심 판결을 인용하는 것이 아니라 취소한다는 의미에서 파기라는 용어를 써요. 이것을 우리는 대법원의 파기 판결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파기 판결이 이루어지게 되면 2심 판결이 효력이 없게 되는 것이죠. 이때 파기를 하면서 대법원이 취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크게 봤을 때 세 가지가 되는 겁니다. 하나는 파기 자판이라고 해서 2심 판결을 파기하면서도 돌려보내지 않고 대법원 스스로 판결을 다시 하는 거예요. 스스로 판단한다, 스스로 판결한다 해서 파기 자판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에 반해서 파기 환송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2심 판결이 잘못됐는데 잘못된 판결을 대법원에서 다시 재판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또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내는 것 또는 관할 있는 법원으로 돌려보내는 것, 이것을 우리는 파기 환송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다시 도로 돌려보낸다 해서 환송. 왜 돌려보냈냐? 원심 판결이 잘못됐기 때문에 파기해서 돌려보낸다 라고 해서 파기 환송이라고 하는 거예요. 즉 파기를 하되 대법원 스스로 돌려보내지 않고 스스로 재판하는 것을 파기 자판이라고, 스스로 판단한다, 판결한다는 의미로 파기하면서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내는 것을 우리는 파기 환송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에 반해서 또 파기 이송도 있어요. 파기는 똑같은데 원심 법원으로 돌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관할 게 있는 법원 등의 다른 법원, 동급의 다른 법원으로 돌려보내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송이라고 하기도 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 형태가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파기 환송이 대부분이죠. 파기하는 경우에는 파기 자판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대부분은 파기 환송으로 이루어져서 원래
또 원심법원에서 다시 재판하는 것이 일반적인 경우이죠. 그런데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이처럼 파기환송과 파기이송에 또 파기자판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먼저 우리 형사소송법에 파기자판에 관한 규정을 보면은 형사소송법 396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형사소송법 제396조 제1항 상고법원, 여기는 대법원을 말하겠죠. 상고법원은 원심 판결을 파기한 경우에 그 소송 기록과 원심법원과 제1심법원이 조사한 증거에 의해서 판결하기 충분하다고 인정한 때는 피고 사건에 대해서 직접 판결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즉 1심과 2심 판결에까지 쌓였던 증거 기록들이 있을 것이고, 또 상고심 대법원 사건에서 쌓였던 증거 기록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만 갖고서도 충분히 스스로 돌려보내지 않고서도 스스로 판결할 수 있을 정도의 성숙도가 있다면 얼마든지 돌려보내지 않고, 즉 환송하지 않고 대법원 스스로 자판할 수 있다는 근거 규정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럼에 비해서 아까 말했던 환송 같은 것은 어떻게 되냐면 바로 다음 조문인 397조에서 규정하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게요. 원심 판결을 파기한 때는 판결로서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거나 그와 동등한 다른 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형사소송법에 의하면 파기 환송도 가능하고 파기 자판도 가능한 거예요. 이때 무엇이 원칙이냐라고 본다면 무엇이 원칙이라고 함부로 얘기할 수 없을 정도로 법조문의 시는이 애매해요. 그래서 파기 자판도 가능하고 파기 환송도 가능한데, 다만 파기 자판 경우에는 아까 제가 법조문 읽어드린 바와 같이 1심과 원심법원 또는 대법원, 상고심법원에 나타난 증거 기록, 자료들만으로 얼마든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을 때라는 조건이 붙어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고, 현실적으로는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파기 환송을 하지 파기 자판을 하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면 정확한 이해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 궁금점이 떠오르겠죠. 교수님, 도대체 어느 경우에 실제로 대법원에서는 파기 환송하지 않고 파기 자판합니까? 라고 하는 질문 말이죠. 근데 실은 파기 환송은 많지만 파기 자판은 많지 않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파기 자판에 관계되는 대법원 판결을 찾기가 쉽지는 않아요. 그런데 몇 개 분명히 있죠. 있는 경우를 찾아보면 되게 이런 경우예요. 어떠냐면 원심법원에서 유죄로 했는데 대법원에서 보니까 법령 잘못이 있는 거야. 이것은 이미 폐지된 법률이라든가 적용해서 않는 법률 적용했을 때 면소 판결을 해야 되는데 유무죄 판결을 한 거야. 그러면은 이 판결은 잘못된 거잖아요. 그럼 파기해야 되잖아요. 그때 돌려보내봤자 어차피 면소 판결을 할 것이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면소 판결할 때는 다른 특별히 증거조사 같은 거 별로 할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파기 자판 하자라고 해서 원심에서 유죄 판결한 것을 파기, 즉 취소하면서 스스로 면소 판결을 할 때가 있어요. 뭐 그런 경우가 있고, 또는 본령 말고 유죄, 무죄, 징역 5년, 10년 이런 거 말고 부가형이라 해서 몰수라든가 추징할 수 있잖아요. 그때 몰수와 추징에 관한 법률을 원심법원에서 잘못했을 때, 그때 대법원에서 몰수와 추징은 본형과는 상관이 없잖아요. 그 부분을 바꾸고 싶을 때, 바꾸려고 할 때, 그런 경우에 실은 파기 자판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 이런 경우도 있어요. 원심에서는 유죄로 했는데 대법원에서 보니까 이게 증거법을 잘못했다든가 증거법칙을 잘못 적용했다든가 법령을 잘못해서 적용했다든가 해서 무죄로 함이 맞다고 생각했을 때, 그때는 유죄로 판결 선고한 원심법원의 판결을 파기하면서, 즉 취소하면서 스스로 얼마든지 무죄라고 판결할 수 있잖아요. 즉 유죄의 원심 판결을 무죄로 바꿀 때는 파기 자판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이런 경우 이외에는 사실상 파기 자판한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파기 자판이 원칙이다, 무슨 소리야, 파기 환송이 원칙이야, 이렇게 표현하지만 적어도 제가 아는 법인 내에서는
무엇이 원칙이냐에 대해서 우리 형사소송법에 규정은 없다. 다만 지금까지 대법원이 해온 사례를 보면은 파기환송이 압도적으로 많고 파기자판은 극히 예외인데, 파기자판하는 사례를 분석해 보니까 아까 말했듯이 유죄 판결을 면소 판결로 바꿀 때, 또는 유죄 판결을 무죄 판결로 바꿀 때, 또는 몰수와 추징과 같은 부가형에 관한 원심법원의 판결이 잘못돼서 이 부분을 취소할 때, 이런 경우에 한해서는 파기자판한 예를 우리가 찾아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보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본 동영상 어떻게 보셨습니까? 모두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는 정치적인 유불리라든가 정치적인 선호도를 갖고서 하는 그런 법리라든가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거든요. 그냥 법조인이자 법학교수로서 그냥 법적인 쟁점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쉽게 그리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제 의도이고 본 채널의 목적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다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동영상을 마치려고 합니다. 고맙습니다.